네,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동하는 실천가 박주간 박사입니다. 네, 지금 독서 습관, 책 쓰기, 명강사, 1인 브랜드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큰 테마는 저의 어떤 체험, 독서 체험, 책 쓰는 체험, 명강사가 되고 또 매스컴 활동, 그걸 토대로 해서 평생 직업을 얻고 노후 안정적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전 분야 저희 사례를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만은 이제 독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독서 방법론 시리즈를 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큰 테마입니다. 책 쓰기 특급 노하우. 제가 독서 10,000권 이상의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35권의 책을 쓰고 지금도 왕성한 저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체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책 쓰기 특급 노하우를 지금 전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시간에는 책 쓰는 그런 테마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 7개의 그런 방법론 제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그렇게 책 테마가 정해졌으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차를 구성하는 9단계, 목차를 구성하는 9단계, 9단계의 목차 구성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대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쓸 때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차가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저는 제 마음속에 책이 절반 정도 써졌구나라고 하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만큼 이 목차가 제대로 구성이 잘 되면 책도 잘 써질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책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책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라고 하면, 물론 전 단계는 독서겠지만 책을 쓰는 과정에서는 목차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차가 구성이 잘 되어야 내용도 충실하고 독자 입장에서 정말 물 흐르듯이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부담 없이 또 읽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독자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목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9단계 목차 구성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 구성하는 9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기승전결 이런 흐름이 가능하도록 대분류 항목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기승전결, 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적용이 되고,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서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합니다만, 저는 책 쓸 때 이 기승전결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동기 또는 문제 제기, 또 그런 어떤 책을 쓰게 된 소재를 어떻게 끄집어내었는지 이런 부분을 은연중에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이 기 부분, 그 다음에 기 내용을 좀 더 발전시키는, 승화시키는 기승, 그 다음에 저는 기와 승을 이어서 쭉 일종의 논문에서는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쭉 전개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뭐를 꼭 전달하고 싶으냐, 이런 부분이 이제 종합된 그래서 책을 쓸 때 맨 처음에 기승전결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흐름으로 이 목차 구성이 가능하도록 대분류 항목을 그렇게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분류
4개, 통상 그러니까 4개의 어떤 대분류 꼭지가 나오면 좋습니다. 큰 테마.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1부, 2부, 뭐, 그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간에 1부, 2부는 큰 어떤 줄거리를 나누는 그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기승전결보다는 윗단계가 이제 1부, 2부 뭐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기승전결은 하나의 뭐 고개라든지 챕터라든지 그 다음에 파트라든지 이런 뭐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챕터 1, 챕터 2, 챕터 3, 그 다음에 4, 뭐 그렇게 하는 파트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승전결의 4개의 대분류 항목을 정하는 것이 이제 목차 구성의 첫 번째. 그러니까 목차 구성할 때 세부적으로 하기 전에 이 큰 일종의 4기둥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뭔가 주춧돌이 필요하고 주춧돌 위에 올라가는 그 기둥, 그게 어떤 집의 큰 어떤 집을 지탱해주는 부분이 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책의 4개 기둥이 바로 기승전결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대분류 항목을 먼저 설정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기승전결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하고 싶은,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동기라든지 문제 제기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요즘 뭐 부모 부양은 옛날부터 이렇게 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부양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머지않아서 그런 주제 가지고 또 이런 방송 테마를 결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50, 60대 또는 30대, 40대 부모 입장에서 또 자녀 입장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게 현명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책으로 쓴다라고 하면 뭐 그런 문제 제기라든지 동기 이런 부분 가지고 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자서전적인 이런 어떤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1인 기업 성공 신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뭔가 동기 문제 제기, 제가 작년에 그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3기였는데 다행히 이제 인프절까지 전이가 안 되는 바로 직전에서 스톱이 되어서 항암 치료 다 받고 최근에 의사 선생님 점검 받았더니 지금까지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판정 받아서 제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 포트 설치했던 거 어제 수술해서 뽑아냈습니다. 지금 바로 어떤 봉합된 그런 위치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하고 싶은,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끄집어내는 동기 내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그 다음 이제 승 부분은 뭔가의 본론을 이제 진행을 해 가는데, 본론으로 동기 문제 제기를 이렇게 이제 기해서 했었는데, 그 동기나 문제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방안을 하나의 본론 측면에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일종의 동기 문제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걸 제시를 하는 것이 승부. 그 다음에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일종의 논문에서 보면 이제 뭔가 본론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문제 제기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독자들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책을 사야 될 그런 이유를 못 찾겠죠. 따라서 전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그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구성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 부분은 저작을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 또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내가 뭔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묶어서 하나의 논문에서 결론처럼 그렇게 구성하는 부분이 바로 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승전결 형태로 크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기승전결을 이제 우리가 용어는 그렇게 썼습니다만 책에 표현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틀에서 뭐 1부, 2부로 굳이 나눌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굳이 뭐 1부, 2부 나눌 필요가 없는 책들은 바로 뭐 몇 장 또는 챕터 1, 2, 3, 4 파트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부, 2부가 필요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제가 쓴 책 중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벤처캐피털 회사에 있을 때 정말 벤처기업 사장들이 상담을 와서 뭔가 상담을 하는데 전부 맨손으로 와가지고 뭐 우리 회사의 기술은 어떤 기술이고 이 기술은 세계 몇 번째 기술이고 우리나라 뭐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이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든 내용 가지고 말로만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 사업 계획서라도 하나 써와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사업 계획서가 아직도 없나요? 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한 초반의 얘기입니다. 제가 두 번째 책이 바로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서 작성인데 그게 아마 92년, 93년에 쓰여진 책이고 그때는 뭐 중기청도 안 생겼던 지금은 이제 중기청이 뭔가 성장 발전해서 중기벤처기업부로 부까지 성격이 됐는데 그때는 중소기업청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기관도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런 시절이니까 그런 시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이런 지침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사업계획서 양식을 수집을 다 해서 그 사업계획서 폼을 이제 제가 구성하면서 국내의 어떤 사업계획서도 잘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사업계획서 폼을 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쭉 요령으로 설명을 쭉 했어요. 그게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의 요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쓰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더라니. 그게 바로 이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면 창업자가 됐든 벤처기업 CEO가 됐든 사업계획서를 들고 어디엔가 가서 제출할 텐데 제출하면 그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판단하는 기관이 있지 않는 정부 같으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창업조성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면 공장 설립에 대한 승인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고 뭔가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썼다라고 하면 금융기관의 심사역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자금 지원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 또 뭔가 투자를 할 때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분석을 하고 할 때도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부에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사업계획서 요령을 설명드렸고 제2부는 사업 타당성 분석.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의 입장에서 창업자 내지는 벤처기업 CEO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2부로 넣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냥 1부, 2부 나누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꼭 나눠야 될 때는 그렇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1부, 2부가 꼭 필요 없는 그런 경우는 몇 장, 1장, 2장, 3장, 챕터 1, 2, 3, 그 다음에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뭐 세 번째 곡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 그 다음에 파트, 그 다음에 곡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기승전결을 전체적으로 어떤 책의 성격에 따라서 이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몇 부, 몇 장, 몇 번째 곡에 이런 식으로 하부, 서부 제목을 상호 연결시켜서 이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장으로 했다, 뭐 파트로 했다, 뭐 곡예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밑에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챕터 내지는 파트 이런 곡예 이런 것 그 큰 어떤 중분류 항목에 대해서 그 밑에 가는 서브 이 타이틀이 이제 연관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연관시켜서 배열하는 거, 서브 타이틀을. 그게 이제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계는 몇 장, 파트 1, 2, 3, 4 몇 곡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과 이제 서브 제목은 독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독자 입장에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구성을 해 줘야 됩니다. 독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문제 제기가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고 해결 방안 여러 가지 중에서 독자들이 핵심적으로 어떤 걸 실천하십시오라고 하는 결론을 주면 독자들 입장에서 그 책을 사서 뭔가 읽고 뭔가 자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를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책을 쓸 때 항상 저자의 입장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독자가 그 책 내용을 보고 정말 이 책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야 책을 구매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도 마케팅을 염두에 두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독자의 어떤 관점에서 책을 써줘야 독자들이 책을 선택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독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구성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여덟 번째 단계 목차 구성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목차를 구성할 때 아홉 번째는 앞에 있는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이 과정을 반복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한 이후에 목차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작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단계를 반복하고 또 목차를 수정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 쓰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 체험을 말씀드리면 목차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냥 어떤 본문이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립니다. 목차는 목차대로 돌고 어떤 본문은 본문대로 돌면 나중에 이게 이제 앞뒤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차 구성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시간도 절대적으로 투여해서 목차가 됐다 이 정도면 최소한 90%, 95% 정도가 확정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본문을 쓰기 시작해야 이중일, 시간 낭비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목차를 확정하는 것. 이게 이제 아홉 번째 단계의 목차 구성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책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리즈의 다음 주제는 그러면 이제 이 목차가 구성됐다라고 하면 그다음 이제 본문 작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본문 작성 요령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정품대학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알람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